평생 모은 돈이 물가 때문에 녹아내린다는 사실 느끼고 계신가요? 10년 전에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지금은 2천만 원 있어도 부족합니다. 은행에 돈 넣어놔봤자 이자는 새 발에 피고 주식은 너무 무섭고 그렇다고 그냥 집에 현금으로 쌓아두자니 불안하기만 하죠. 이런 고민 저만 하는 게 아닐 겁니다. 오늘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금값이 오르고 있다는 뉴스는 자주 들리는데 정작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일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재무상담을 하고 있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살이 됐네요. 젊은 시절엔 주식과 펀드만 알았는데 나이 들수록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요즘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참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선 금값이 또 올랐다고 난리고 인터넷 기사에선 지금 사면 바보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는 사라 하고 어떤 전문가는 기다리라 하니 도대체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저도 처음엔 똑같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쯤 금이라는 게 그냥 결혼 예물이나 돌잔치 때 주는 금반지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은행 창구에서 일할 때 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칠순이 넘으셨는데 매달 10만 원씩 금통장에 넣으러 오셨어요. 처음엔 그게 뭐가 대수냐 싶었는데 10년 후에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모은 금을 팔아서 손자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셨더라고요.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닌 금이 묵묵히 그 가치를 지켜준 겁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금은 돈을 불려주는 투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식처럼 배당도 없고 부동산처럼 월세도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 소화기 놓아두는 건 불이 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잖아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금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불안해지고 경제가 흔들릴 때 내 자산을 지켜주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작년에 금값이 오른다는 뉴스 보고 급하게 몇 천만 원어치를 한꺼번에 사셨대요. 그런데 막상 사고 나니까 금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밤잠을 못 이루고 매일 시세만 들여다보다가 결국 손해보고 파셨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을 잘못 잡으신 겁니다. 사실 금값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은 오르고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사람들은 금으로 몰립니다. 이건 오래전부터 반복되어 온 패턴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타이밍을 감으로만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뉴스에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고 하면 당장 사야 할 것 같고 거품이라는 기사가 나오면 팔고 싶어진다고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감정에 휘둘리는 겁니다.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고 남들이 파니까 나도 팔고 이러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금을 사라 마라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지만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보면서 배운 게 있거든요. 조급하게 큰 돈을 한 번에 넣는 것보다 천천히 원칙을 지키며 모아가는 분들이 결국엔 웃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타이밍을 잘못 잡으면 금도 독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박영수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5세 되셨는데 평생 모은 퇴직금 중에서 5천만 원을 금에 넣으셨어요. 텔레비전에서 금값이 계속 오른다는 뉴스를 보고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문제는 그때가 이미 금값이 많이 오른 뒤였다는 겁니다. 박 씨가 사고 나서 한 달쯤 지나니까 금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처음엔 조금 기다리면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두 달, 세 달 지나도 계속 내려가니까 밤에 잠을 못 주무실 정도로 불안하셨답니다.
아침에 눈만 뜨면 금시세부터 확인하시고 식사하실 때도 핸드폰만 들여다보시고 그러니까 부인분이 얼마나 걱정을 하셨겠어요. 결국 견디다 못해 팔았는데 1,000만 원 넘게 손해를 보셨어요. 이분이 실수한 게 뭘까요? 금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들어간 시점이 잘못됐던 겁니다. 뉴스에서 금값이 올랐다고 할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난 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 뛰어들면 높은 값에 사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금도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십니다.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한두 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세요. 뉴스 보고 급하게 샀다가 손해보고 금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다시는 안 건드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제대로 알고 접근하면 금만큼 든든한 자산도 없는데 말이에요. 문제는 금이 아니라 우리가 금을 대하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럼 금값은 왜 오르고 내리는 걸까요? 여기엔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 달러와의 관계예요. 달러가 약해지면 금값은 오르고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은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금은 전 세계에서 달러로 거래되거든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같은 금을 사려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니까 금값이 오르는 거죠. 반대로 달러가 강해지면 적은 달러로도 금을 살 수 있으니까 금값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금값 흐름의 절반은 읽은 거예요. 둘째는 세상이 불안할 때입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경제가 흔들리면 사람들은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금을 찾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은행들이 무너지고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금값은 오히려 치솟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퍼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는데 금값만 계속 올랐거든요. 금은 위기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한 선배한테 들은 말이 있습니다. 금은 평화 시엔 잠자고 전쟁 시엔 깨어난다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는데 나이 들어보니 정말 맞는 말이더라고요. 세상이 안정되면 금은 조용히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부터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실질 금리라는 겁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은행 금리가 5%인데 물가 상승률이 3%라고 치면 실제로 내 돈이 불어나는 건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5% 이자를 받는 것 같지만 물가가 오르는 속도를 빼면 실제론 2%만큼만 이득이라는 거죠. 그게 실질 금리예요. 그런데 만약 은행 금리는 2%인데 물가는 4%씩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은행에 돈을 넣어봤자 물가 상승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는 뜻입니다. 1,0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두면 1년 뒤에 200만 원 이자를 받지만 그 사이 물가가 4% 올라서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바로 금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금값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금리는 낮게 유지되니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자 금값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달러만 믿지 말고 금을 더 사모으자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이런 흐름을 미리 알고 있으면 언제 금을 사야 할지 감이 잡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런 원리를 모르고 감으로만 투자하십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기사에서 금값 폭등이라고 하면 당장 사고 싶고 내일 기사에서 조정 온다고 하면 팔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건 감정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사고 남들이 파니까 나도 팔고 이러면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원칙을 갖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해요. 금값이 오를 때도 들뜨지 말고 떨어질 때도 당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까요? 먼저 금에 투자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첫째는 실물금입니다. 금괴나 금막대를 직접 사서 집에 보관하는 방식이에요.
손에 쥐고 있으니까 가장 안심이 되죠. 제 고객 중에도 70대 할머니가 계시는데 금막대를 서랍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 보시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신대요. 하지만 도둑 맞을 위험도 있고 집에 금고를 따로 마련해야 하니까 보관이 좀 번거롭습니다. 그래도 실물을 가지고 있다는 든든함은 확실해요. 둘째는 금통장입니다. 은행에서 금통장을 만들면 돈처럼 금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은행이 대신 보관해 주니까 안전하고 10만 원 정도 소액부터 시작할 수 있어서 부담이 없습니다. 매달 조금씩 모으기에 딱 좋죠. 다만 거래할 때마다 수수료가 붙는다는 걸 알아두셔야 해요. 자주 사고 팔면 수수료만 해도 만만찮거든요. 셋째는 상장 지수펀드나 펀드로 금에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 사듯이 거래할 수 있어서 편하긴 한데 세금 문제를 따져봐야 합니다. 국내 상장 지수펀드는 배당 소득세가 붙고 해외 상장 지수펀드는 양도세가 나가거든요. 수익이 나도 세금 떼고 나면 생각보다 적을 수 있어요. 넷째는 한국거래소 금 현물 시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기선 금을 직접 거래하는데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어요. 세금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만 거래 방법을 배우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증권사 앱을 깔아서 해야 하는데 처음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금광 관련 주식입니다. 금을 캐는 회사 주식을 사는 건데 금값이 오르면 주식값도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변동성이 크니까 위험도 그만큼 큽니다. 안정을 원하시면 이 방법은 피하는 게 나아요. 그럼 언제 사야 할까요? 타이밍을 잡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미국 달러 지수를 보세요. 달러가 약해지는 추세면 금값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넷에서 달러 지수를 검색하면 그래프가 나오는데 계속 내려가는 모양이면 금을 살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달러가 강해지면 금값은 주춤하거든요. 둘째,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는 신호를 보낼 때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은행 이자가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금으로 몰리거든요. 뉴스에서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해요.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셋째, 국내 금값과 해외 금값 차이를 봐야 합니다. 보통 국내 금값이 해외보다 비싼데 이 차이가 좁혀지면 국내에서 사기 좋은 시점이에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면 기준가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요즘은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만 믿지 말고 금을 더 사모으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여러 나라가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값을 떠받쳐주는 힘이 예전보다 강해진 겁니다. 이것도 금 투자에 유리한 환경이에요. 이제 실전 팁을 드릴게요. 금을 사기 전에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한국은행 기준가가 얼마인지, 내가 사려는 업체는 그 기준가보다 얼마나 더 받는지, 나중에 팔 때는 얼마를 쳐주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업체마다 차이가 크니까 꼭 비교해 보셔야 해요. 같은 금인데 2만 원씩 차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세금 절약하는 법도 있습니다. 실물 금은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양도세가 면제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팔지 마시고 천천히 가져가는 게 유리합니다. 부부가 각자 명의로 나눠 투자하면 공제받는 금액이 2배가 되니까 이것도 활용해 보세요. 남편 명의로 반, 부인 명의로 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금과 은의 가격 비율도 봐두시면 좋습니다. 금값을 은값으로 나눈 비율이 80 이상이면 은이 저평가됐다는 뜻이에요. 그럴 땐 은을 사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은은 요즘 태양광이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산업에서 많이 쓰이니까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금보다 오르락내리락이 심하니까 전체 자산의 5% 안쪽으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 해요. 보관도 중요합니다. 실물 금을 집에 둔다면 반드시 금고를 사고 도난보험도 들어두세요. 금고 없이 그냥 서랍에 넣어뒀다가 도둑 맞은 분도 봤거든요. 은은 습기에 약하니까 제습제를 넣어서 보관하셔야 해요. 그냥 두면 표면이 변색될 수 있습니다. 팔 때 타이밍도 알려드릴게요. 뉴스에서 금투자 열풍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심하세요. 그때쯤이면 이미 고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모든 사람이 금 이야기를 할 때는 이미 늦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이 50% 이상 났다면 일부라도 현금으로 바꿔두는 게 안전해요. 다 팔 필요는 없고
절반 정도만 이익 실현하는 거죠. 욕심내다가 다 날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금과 은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하는 투기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노년층에게는 평생 모은 자산을 지켜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식처럼 하루아침에 2배로 불어나진 않지만 위기가 왔을 때 내 재산을 묵묵히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재무 상담을 하면서 성공한 분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조급하지 않고 원칙을 지킨다는 점입니다. 한꺼번에 큰 돈을 넣지 않고 매달 조금씩 꾸준히 모으는 분들이 결국엔 웃더라고요. 반대로 실패한 분들은 뉴스 보고 급하게 뛰어들었다가 손해보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째,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뉴스만 보고 덜컥 사지 마시고 달러 흐름을 보세요. 미국 달러가 약해지는 추세인지,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실질 금리는 어떤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금값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지표들만 봐도 언제 들어가야 할지 감이 잡힙니다. 어렵게 느껴지시면 증권사나 은행 직원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둘째, 분산 투자하세요. 전 재산을 금에 넣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0% 정도가 적당해요. 많이 넣는다 해도 20%를 넘기면 위험합니다. 금만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주식도 있고 예금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 상태에서 금은 보험처럼 가져가는 거예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한 번에 사지 마시고 나눠서 사세요. 매달 100만 원씩이든 50만 원씩이든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금값이 오를 때도 사고 내릴 때도 사니까 평균 매입 가격이 안정적이에요. 한 번에 몰아서 샀다가 손해본 박영수 씨 같은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조금씩 꾸준히 모으는 게 답입니다. 금 투자는 최소 3년 이상 장기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1년, 2년 만에 결과를 보려고 하면 실망하실 수 있어요. 금은 천천히 가치를 지켜주는 자산이지 빨리 불어나는 자산이 아니거든요. 실물 금은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도 면제되니까 세금 면에서도 장기 보유가 유리합니다. 급하게 팔 이유가 없다면 오래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세금이랑 수수료 구조도 꼭 확인하세요. 같은 금을 사도 어떤 방법으로 사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한국거래소 금현물시장처럼 세금 혜택이 있는 제도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부부가 각각 명의로 나눠서 투자하면 공제 혜택도 2배가 되고요. 이런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미국 달러 지수하고 실질 금리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얼마나 사들이는지 이런 흐름을 가끔씩 체크해 보세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해도 충분해요. 이런 정보들이 쌓이면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훨씬 잘 잡을 수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큰 흐름은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금 보유량을 늘리는 추세라 금값을 지탱해주는 힘이 예전보다 강합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요. 빨리 가려고 조급해하면 넘어집니다. 천천히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꾸준히 가는 사람이 결승선까지 갑니다. 금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을 지키면서 차근차근 모아가세요. 원칙을 지키는 게 제일 어렵지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노후 자산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은행 이자는 형편없고 주식은 너무 변동이 심하죠. 이럴 때 금은 정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가치를 인정받아온 자산이에요. 나라가 망해도 금은 금이거든요. 화폐는 바뀌어도 금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믿을 만한 전문가나 경험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누세요. 저도 처음엔 혼자 끙끙 앓다가 선배들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은행이나 증권사 가시면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르면서 안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 투자로 큰 돈을 벌 순 없어도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68살이 되도록 이 일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가라는 거예요. 급하게 가려다가 넘어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